일자별로 보더라도 매일 계속 빠지잖아요. 25일부터 다시 순유입으로 좀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소액으로. 이제 마지막 업데이트된 6월 28일 같은 경우는 좀 더 유의미한 거는 사실 여기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블랙럭이에요. 이게 사실 기대감의 관계 함수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네, 기대감.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에 이제 5%에서 계속 5%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존재를 한다면 당연히 자산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금리가 계속 1% 낮더라도 이게 계속 금리를 상승해야 된다라는 이제 어떤 좀 환경과 기대감이 존재한다면 이는 또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의 흐름은 이제 기대감의 또 함수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2016년도랑 2020년도랑 2024년도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차트 1년 단위. 왜냐면 비슷한 해니까 다 반감기에 있었던 해니까요. 차트 가져와 봤는데 요거 한 2016년도에도요.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결론은 뭐냐면 너무 그렇게 흔들릴 필요 없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2016년도에 이제 7월 달에 반감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5% 하락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25% 하락을 하면 하락하고 이제 가격이 지지부진한 거죠. 한 3, 4개월 정도. 그러면 채굴자들이 일단 매도를 하고 또 채굴자들 이탈을 해요. 이탈을 하면 어떤 수치로 반영이 되냐면 채굴 해시레이트가 감소를 해요. 해시레이트. 그렇죠. 감소하겠죠. 채굴자 빠지니까. 채굴자 이탈한 이유는 돈이 안 되니까 이탈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2016년 똑같이 반감기 이후에, 반감기가 7월이었고 한 10월까지 똑같이 있었던 일이고요. 2020년도도 5월 달에 반감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8월까지가 지지부진해요. 가격이 조금 하락하고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반감기 끝났는데 왜 안 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때도 채굴자들이 매도하고 이탈하고 채굴 한계 비용이 도달을 하고 그렇습니다. 2024년도 지금이거든요. 우리 4월달 반감기 하고 차트 보면 이제 뭐 4월 반감기 대비해서는 가격 차이가 지금 크게 나진 않지만 이제 단기 고점 대비해서는 한 15에서 20% 정도 하락을 한 건데,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지금 또 그러면 채굴자 매도 이탈 한계 비용이 그러면 존재하냐? 요 다음 페이지 보면 최근에 많이 인용된 그 크립토 퀀트의 자료이긴 한데, 요거요. 해시레이트가 드로우 다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시레이트가 채굴자들이 하는 컴퓨팅 파워라고 보면, 채굴자들이 많이 이탈을 하면 해시레이트가 많이 줄어들겠죠. 채굴자 이탈한 이유는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채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채굴자들이 빠진 게 하락률이 2022년도 11월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2022년 11월, 12월 이때가 언제냐면 FTX 파산했었을 때거든요. 그때 가격이 한 2만 불 언더로 갔어요. 2만 언더로. 그러니까 2만 불 언더로 갔을 때 그때 채굴자들이 도저히 못 버티니까 이제 다 나간 거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6만 불 넘잖아요. 근데 지금 중간에 반감기에 있어가지고 수익이 이제 채굴되는 비트코인 절반이니까 지금 가격이 6만 불을 넘더라도 똑같이 이제 채산성의 한계가 오는 거거든요. 그때만큼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를 의미하냐면 채굴자들이 이탈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채굴자들이 한계 비용이 도달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반감기 이후에 늘 왔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과거를 보면 그래서 요 시기 지나면 많이 상승했어요. 이제 2020년도도 그때 뭐 9월부터 해가지고 9월, 10월, 12월 거의 10월, 12월부터는 한 달에 2배씩 올라갔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근데 2만 불 바로 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4만 불 가고 그 다음 달에 6만 불 가고 막 그랬었던 것 같고요. 2016년도도 그 시기 지나고 나서 2017년도가 연초 대비해서 연말이 20배 올랐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늘 이렇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다들 조심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공식이 아니라서 과거랑 똑같이 안 간다. 맞죠? 그것도 충분히 동감하고 맞는 내용인데,
하지만 이제 비슷한 환경에서 과거의 케이스는 충분히 참고할 만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뭐 이례적으로 지금 하락을 한다거나 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락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게 사실 아니기 때문에요. 좀 더 뭐 건전한 조정으로 봐주셔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때 이제 분할 매수 등을 잘 하면 또 빠르게 수익을 날 수 있는 시기도 올 수 있긴 하니까 너무 지치지 말기를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비트코인 ETF 유입량은 워낙 다른 책 많이 나오던데요. 최근 것만 간단히 보면 지금 업데이트된 게 6월 28일자까지 업데이트가 된 것 같거든요. 이제 ETF 관련된 유입량 사이트에서 보면 그래서 6월 중순까지 순 유출이 되게 많았어요. 계속 순 유출이 됐어요. 여기 그래프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이제 초 1일 정도의 스팟 ETF 총 이제 플로우가 150한 1억에서 2억 정도 갔다가 그뒤 계속 이제 순 자산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일자별로 보더라도 매일 계속 빠지잖아요. 뭐 13일, 14일, 17일, 18일 빠지고 이제 이게 25일부터 다시 순 유입으로 좀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소액으로. 근데 지금 마지막 업데이트된 6월 28일 같은 경우는 좀 더 유의미한 거는 이제 사실 여기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블랙락이에요. 블랙락이 이제 거의 한 1주, 2주 넘게 유입 유출이 거의 제로로 가다가 거의 이제 갑자기 28일부터 해서 갑자기 유입이 급증했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은 그냥 최근의 흐름만을 보면 한 6월 초중순까지는 이제 순유출 계상 많다가 다시 6월 마지막 주부터 다시 유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살짝 맞물려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물 ETF 관련해서 잠깐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5개월 됐잖아요. 현물 ETF.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여기 좀 적어온 게 있는데 이 5개월 1월 10일부터니까 2, 3, 4, 5, 6, 5개월 딱 5개월 됐네요. 5개월 동안 이제 그 비트코인 ETF 순 유입이 한 150억 달러 정도 됐어요. 그리고 하루에 유입된 게 한 1억 3천만 달러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ETF를 보유하게 된 총량, ETF에 있는 이제 비트코인 총량이 한 87만 개를 넘어섰고요. 그게 비트코인 총 유통량이 한 4.4%가 돼요. 그 AUM 기준으로는 58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이제 이게 그 특히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ETF 출시 전에 이미 GBTC가 61만 9천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지금 87만 개가 넘어선 거니까 그 수량만큼이 증가한 거죠. 그리고 GBTC는 이게 내 기억으로는 2020년도부터 해서 이제 신탁 형태로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GBTC를 산 거거든요. 그게 이제 61만 9천 개가 있다가 그럼 GBTC가 계속 이제 매도가 된 거고요. 그게 27만 8천 개까지 줄어들었고 한 55%까지 나머지 이 GBTC 물량 포함해서 나머지로 받아들인 게 블랙락 같은 이제 대형 ETF가 이제 나머지 물량 받아들여서 전체 총량은 이제 87만 개도 늘어난 거죠. 근데 이게 우리 3월 말 기준으로 나왔던 그 13F 신고에 이제 기관들이 참여한 내역들이 쫙 다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3월까지 한 900개가 넘는 이제 미국 이제 투자회사가 비트코인 ETF를 보유를 한 거예요. 총량을 보면 한 110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근데 전체 ETF가 20%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기관과 기업이 한 게 20% 정도고 나머지는 다 리테일 물량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참여한 이제 미국 비트코인 ETF의 그 주체는 리테일 물량이다. 그래서 아직은 그 비트코인 우리가 자산 관리 플랫폼들이 그 비트코인 ETF 노출이 덜 됐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유입이 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리테일 물량 중심인데. 근데 거기에서 사실 좀 유의미했던 그 기관들의 투자 중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연기금에 참여였던 것 같아요. 연기금 이제 그때 미국의 위스콘신 연기금이 이제 비트코인 ETF에 노출시켰는데 이 위스콘신 연기금이 규모 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탑티어이긴 하거든요. 연기금 중에서도.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비트코인 그 게임의 법칙에 딱 참여한 거죠. 비트코인 게임에. 연기금 중에서는 가장 먼저 딱 참여를 한 거고. 비트코인 게임에 참여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다른 것도 막 생각나는데 기업 중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비트코인 게임에 가장 먼저 참여를 했죠. 결과는 아주 좋죠. 주가가 10배가 올랐으니까. 참여하기 전에 비해서 국가 중에서는 엘살바도르가 가장 먼저 비트코인 참여를 했네요. 비트코인 게임의 법칙이라는 게 사실 뭐 다른 것보다
되게 한정된 자산을 누가 먼저 보유할 거냐 이런 면에서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또는 그거 자산의 가치를 인지하고 먼저 참여한 사람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구조긴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참여 뭐 엘살바도르였고 뭐 운용사 중에서는 이제 블랙락과 같은 기업이 ETF로 아주 선두로 가면서 참여를 했고요. 이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ETF의 어떤 좀 이후 이런 것도 여쭤보신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은 처음에는 좀 요것들을 빠르게 인지한 어떤 기관 기업들 연기금이 좀 참여했던 그림이라면 본격적인 이 자산관리 플랫폼들이 참여하는 시간 이후에 수년간에 걸쳐서 나오는 그림일 것 같아요. 앞으로 비트코인 ETF 수요는 되게 차근차근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글쎄요,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큰 배어장, 뭐 80%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쉽게 나오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조정은 좀 있긴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뭐 이 자산이 신뢰가 안 돼서 이렇게 조정한다기보다는 이제는 그 비트코인 자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급 탄력성 때문에 공급이 컨트롤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유 때문에 하락이 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뭐 70% 80% 하락하는 시장은 앞으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마운트 콕스 사건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제 그 2014년도죠. 이제 그때 베어장을 만들었던 가장 주역이긴 했는데 85만 개 비트코인 해킹을 당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20만 개 정도가 이제 확보를 해서 채권단 물량으로 가지고 있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이 시장에 있어서 늘 수시로 악재 소재로 쓰였던 주체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마운트 콕스 물량이 이제 7월부터 상환을 채권단하는 시작해서 뭐 10월 달까지 마무리하는 건가? 그 그림 있잖아요. 이게 만약 이루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급의 영향 때문에 가격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당연히 그 물량이 나온다면. 근데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중요한 불확실성 해소이긴 하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늘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계속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 뭐 비트코인 세금을 매기잖아요. 이거 좋은 건가 나쁜 건가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을 매기니까 갑자기 수요 떨어지고 너무 안 좋다고 하지만 결국은 제도권의 자산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세금 매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마운트 콕스 물량도 이번에 해소가 되는 게 불확실성의 해소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우리가 진짜 무서운 거는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불확실한 거거든요. 이게 마운트 콕스 물량을 제가 한번 과거 쭉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뭐 2022년도 7월에도 이제 그 마운트 콕스 물량이 분배가 될 계획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악재, 가격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등장해서 연기한다라는 그 소식이 나올 때마다 흔들리고요. 2022년 7월에도 있었고 2023년 4월에도 연기한다는 발표됐죠. 그리고 2023년 10월에도 또 분배질차 연기한다고 또 나오면 또 한번 뭐 시끄러웠고요. 또 지난 5월 달에는 14만 개 정도 지갑 이동을 했는데 지갑 이동을 한 것만으로도 이제 사실 내부에서 이동이긴 했는데 시장이 또 출렁거리잖아요.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어쨌건 간에 분배가 되고 상환이 되고 좀 해소가 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8,500인데 비트코인이 정말 2억, 3억, 5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빨리 정리될 필요는 있다. 더 큰 나중에 3억이 됐을 때 뭐 더 큰 볼륨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보다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그 마운트 콕스 물량 좀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 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 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 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 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AI 요즘에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